자, 이제 보유기간의 2년 예배의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4번까지 했죠? 이겁니다. 1년 이상 거주. 그러니까 내가 1년 이상 뭐만 하면, 거주만 하면 보다 내가 뭐 한다?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 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이제 부득이한 경우인데, 이제 첫 번째가 취약상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학교 때문에. 얘가 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통학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13주 얼마 안 됐어요. 대신 보유를 2년 안 했어도 내가 그 집에서 1년 이상만 살았으면 근데 뭐 해주겠다? 2년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 주겠다 그런 뜻이죠. 취약상이죠. 얘가 유치원 다니는데 이번에 강남의 유명한 사립 영어 유치원에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원주에서 강남까지 혼자 못 다니니까 이사 가야 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애들은 안 돼, 애들은. 걔네들은 엄마 품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무슨 걔들이 어딜 가요? 무슨 통학을 해. 그래서 여기는 안 돼. 고등학생보다 돼, 고등학생. 유치원 애들이 간다.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니까. 애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애들이 잘 크는 거야. 엊그제 뉴스 보셨죠? 할아버지 쓰러지셨는데 중학생 3명이 옷 덮어주고 119 신고해주고 3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다 그냥 하는데 그 뒤에 뉴스에 뭐라 그래요? 어른들은 왜 안 도와줄까 이렇게 써놨어요. 중학교 3학년들 3명이서 한 거야. 남자애들이. 할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자기 옷 벗어 덮어주고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할아버지 이렇게 묵혀가지고 안고 있고 하나는 119 신고하고. 야, 그 진짜 그런 애들 드물죠 요즘에. 그러니까 댓글이 다 그거예요. 부모 칭찬해요. 교육을 누구 자식인지 모르지만 부모가 교육을 참 잘 시켰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된 건 다 우리 탓입니다. 전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아이들 밥 먹일 때 엄마들이 막 밥 한 숟갈 먹으라고 사정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왜 사정을 해? 쥐가 배고프면 먹여야지. 굶겨버리면 돼요. 애는 딱 두 끼만 굶기면 절대 밥 투정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냅둬 울든지 말 때 두는 거야. 그럼 두 끼 굶으면 새끼들 딱 갖다 놓으면 와서 앉아있어요. 밥을 안 먹어? 딱 들으면 상 들으면 붙잡아요. 왜?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이거 아니면 굶어 죽게 생기면 근다니까. 근데 두 끼만 굶으면 딱 듣거든. 근데 그걸 못 참고 막 따라다가 한 숟갈만 먹어 한 숟갈. 나중에 얘가 타협을 해요. 그럼 내가 얘 먹을 테니까 핸드폰 보여줘. 그런 게 어딨어요. 어디 지가 밥 먹는데 어디 타협을 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카, 천안도 보면 조카가 이제 어리거든 걔들이. 그러면 이거 안 해줄 수가 없대. 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시키면 되지. 남들 다 한대. 왜 남들 다 해? 그렇게 하는 애들이 버리장머리 없어. 지밖에 몰라. 그리고 달 때 그 전철 타고 다니면 애가 이렇게 쓰나요? 엄마가 이렇게 한 유치원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타. 걔네한테 자리 양보하면 안 돼요. 왜 걔한테 자리 양보를 해? 애들한테. 내가 어른인데. 내가 어른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리를 양보해 안 하냐면 해주잖아요. 누가 앉아요? 엄마 안 앉아요. 애를 앉혀요. 그리고 자기는 서서 가. 엄마가 앉아야죠. 앉고 얘를 앉든가. 얘를 서 있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훨씬 건강해요. 우리보다. 근데 엄마가 애를 안 치니까 애는 당연히 내가 이게 우선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문제예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내가 어른이잖아요. 내가 훨씬 어르니까 어른이 먼저 앉아야지. 같이 놀아봐. 6살짜리하고. 30분 놀면 우리는 다운돼요. 걔는 몇 시간 뛰고 놀아도 멀쩡해. 체력은 걔들이 더 좋아. 우리가 힘들지 우리가. 근데 희한하죠. 교육을 참 희한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야. 걔를 탓할 수가 없는 거야. 어제 대전에서 폭행해가지고 조폭이에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8명, 6명이 애들 2명 테이프로 묶어가지고 조폭처럼 입하고 여기 다 묶은 다음에 무자비하 폭행 8시간 때렸어. 하나는 뭐 실명된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래 중3애가 그래 중3애가. 그게 어떻게 배운 거야 교육을. 그게 골 때리는 거죠. 누구는 할아버지서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가서 조폭처럼 애들이 중학교 3학년 애가 애들 막 묶어놓고 가둬놓고 패고 막 이러니 이 나라가 잘못된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했어.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부모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애가 좀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하는데 와서 싸대기 때려서 그러니 그게 뭘 배우겠어요. 우리 때는 뒤지게 맞고 그냥 여기 막 맞아가지고 엉덩이 튀어가지고 피나고 가도 집에 가도 얘기를 안 했어. 왜 집에 가면 또 맞으니까. 왜 맞았냐니까 공부 못해서 맞았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하려고 또 맞죠. 그러니까 안 맞은 척하고 있는 거죠. 엉덩이 피나도. 집에 어떻게 따라와. 창피해서 안 오지. 지금 뭐가 잘못했어요. 얘는 안 돼. 누구부터 돼? 고등학생부터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치료. 그러니까 식구들 한 명이 편찮으세요. 근데 간호를 해야 되는데 물 좋고 공기 맑은 데로 가야 되니까 그죠? 대전 살다가 가운데로 온 거예요. 원주로.
왔다 갔다 못 하잖아, 간호를. 그러니까 이사 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직장 발령 났어요. 어떻게? 여기 살다가 갑자기 저쪽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 어떻게? 출퇴근 못 하죠. 이사 가야 되죠. 근무상이니까. 이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 얘네들은 1년 이상 뭐만 하면, 거주만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시험에 이제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보유 아니고. 보유와 거주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거주를 해야 돼. 그 집에 살았어야 된다. 그러면 네 앞으로 2년 안 돼 있어도 비과세 해주겠다. 물론 여기 하나 추가된 것도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학교 폭력 같은 거 돼요. 학교 폭력. 그러니까 얘가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전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전학 가야 되는데 얘가 집 때문에 못 간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도 1년 보조예요. 근데 주로 나오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죠?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문제, 사업상 형편은 안 되고, 개인 사업차는 안 되고, 직장 발령 나는 경우. 그죠? 그 뭘 하면 된다? 1년 이상 거주. 보유가 아니라 거주정이. 그래서 거기 박스 표 안에 다시 3번 있죠, 3번. 368페이지. 3번에 1년 이상 뭐라고 되세요? 거주한 주택을, 그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약, 근무 상형편, 질병량,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뭐, 양도하는 경우. 자, 뭐라고 돼 있어요? 1년 이상 거주. 그죠? 보유가 아니고 뭐다? 거주. 일단 거기 3번까지만 보세요. 주가 되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됐죠. 그 조정지역이라고 밑에 표 있죠? 조정지역. 아까 제가 이제 조정지역, 조정구역 그랬죠. 이게 이제 세법의 개정안이 통과되고 다 하면 다 여기가 조정지역이에요. 여기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역만 그 규정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그 지역이죠. 과자가 맞았네. 천시가 아니라 불꽃 없더니 그죠? 과천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동탄 쪽에 얘기하는 거죠. 신도시. 요 지역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해당성 없어요. 강원도, 충청도 이런 데 아무 데 해당 없어요. 세종시, 그죠? 세종시 이렇게 돼 있죠. 서울시, 부산 여기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년 보유에 2년 거주 있죠. 비과세 아까 2년 거주해야 된다 했잖아요. 걔는 얘네들은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요원주나 이런 데는 상관없죠. 보유만 2년 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턴이 하나 남았어요. 자, 1주택인데 집이 몇 개인데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은 얘기죠.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양가로 일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일시적 1세대 A주택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그죠? 자, 제가 집 하나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현재. 이거는 이제 보통 일반주택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리고 이 집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걸 팔기 전에 집을 하나 또 살 수도 있죠. 얘가 이 집을 안 팔고 집을 또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신규로 집을 주택을 샀어. 이렇게. 그죠? 집이 2개가 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하나를 팔고 싶은 거죠. 자, 이때 뭘 팔아야 되느냐? 자,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지금 1주택 특례가 뭐예요? 2개인데 하나로 봐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팔면 2주택인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봐주겠대요. 그럼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죠. 어느 걸 먼저 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기본은 항상 기존에 있던 집을 파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집을 일단 팔아야 돼. 그럼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새로 샀다? 그럼 얘를 팔면 안 되고 얘를 팔아야 돼. 그럼 현재 얘가 몇 주택자예요? 1세대 2주택이죠. 그런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 충족 조건이 뭐냐면 이 집을 사고 1년 이상 지난 후 그리고 얘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하나 있어 원주에. 그럼 이 조건 충족을 받으려면 집 사고 1년 지난 다음에 새로 집을 사야 돼요. 그리고 이 집을 산 날로부터 얘를 3년 이내 팔아야 돼요. 이 조건을 충족하면 돼. 그러면 얘가 현재 몇 주택인데 1세대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줘?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무조건은 아니죠. 조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집 샀는데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집을 샀다 그러면 혜택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얘를 팔면 안 되고 반드시 기존의 집을 팔아야 돼요. 몇 년 안에? 이 집 사고 3년 안에 팔아야 돼요. 3년 지나면 그럼 1주택자가 아니고 3년 지나면 안 됐죠. 3년 안에 팔아야 1세대 1주택에서 비과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심할 게 이게 나중에 강조를 많이 하겠지만 1세대 1주택 이렇게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와서 비과세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
얘가 비과세, 아까 제가 말했죠.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겠죠. 네. 1세대 1주택?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예요. 네. 그럼 얘는 지금요. 이 집을 사고 1년 지남에 사고 이걸 3년 안에 팔면 2주택인데 이 조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여기까지가 특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됐죠. 그럼 얘가 비과세 받으려면 뭘 해야 돼? 보유 2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보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집 사고요. 1년 되자마자 얘를 사고 사자마자 바로 팔아버리면 조건 충족해서 1주택은 맞는데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비과세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집이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 무담 비과세 안 되는 판에 하물며 얘는 2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보통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뭐 규정을 뭐 적용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적용한다는 얘기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해봐서 얘가 요건 충족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안 했으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잘못해가 대충 읽으면 틀릴 수도 있어요. 개념상으로. 그러니까 얘는 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든가 아니면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든가. 그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 잘 보셔야 돼요. 기존의 집을 사고 몇 년?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그리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뭘 팔면?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팔면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370페이지 1번 있죠. 밑에 4번에 1번. 그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있죠?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뭐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뭘 팔아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뭔다? 비과세 한다가 안 돼 있죠? 네,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잘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만 보세요. 너무 자세한 거 가지 말고. 왜? 나중에 자세한 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거기까지 다 가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기억하면 돼? 아,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거구나. 그러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구나.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몇 년 안에 팔아야 돼? 3년 안에.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막 가로 하나 있는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그것까지는 머리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례는 그렇다. 1년 지나고 사고 3년 안에 팔아야 된다. 뭘 팔아라? 기존에 있던 종전주택을 팔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렇죠? 나머지는 지금 보지 마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72페이지가 2번에 상속 얘기나. 이건 실무적으로 많이 있는 일이죠. 상속. 그죠? 상속. 자, 보세요. 열심히 하나 있어요. 근데 뭘 받았어? 상속을 받았다. 이런 경우 있죠. 내가 집이 하나 있는데 상속받아 집이 2개 되는 경우 있어요. 자, 일단 뭘 팔아야 된다? 일반. 다 얘 팔아야 돼. 기존에 있던 걸 팔아야 된다니까. 잘 모르면. 얘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현재 집이 하나 있는데 또 상속을 받아서 집이 2개가 된 거죠. 그럼 뭘 팔아야 돼? 기존에 원래 있던 집을 먼저 팔아야 돼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얘는 2주택이에요. 얘는 추ting이 기간 제한이 없어요. 아무 때나 팔면 돼요. 얘만 팔면 되는 거야. 아무 때나.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조심할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잘 틀리는 게 어떤 애들은 기간이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집을 어느 집을 먼저 파는 순서 같은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에 개념을 잘못 잡으면 뒤에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돼요. 얘는 뭐가 없다? 기간 제한 없고 아무 때나 네 평생 아무 때나 뭘 먼저 팔아라? 얘를 먼저 팔면 돼요. 그럼 얘는 보유기간 비과세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먼저 팔아라. 얘처럼 기간 제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볼 때는 이걸 보고 이제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현재 똑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도 본인도 그죠?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내가 이걸 나중에 팔면 비과세권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팔았는데 얘가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배우지만 실무는 좀 달라요. 조심해야 돼, 이거는. 왜? 돌아가신 부모님이 집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집이 2채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걸 상속을 해줄 거야, 자식한테. 그럼 상속받은 자식은 다 상속받은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 혜택을 보는 거는 한 명만 봐요, 한 명만.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이 3채인데 아들 3명한테 하나씩 줬어. 셋 다 상속받았죠. 그리고 그 중에 이 혜택 보는 거 한 명만 혜택 보고 나머지 둘은 해당 사항 없어요. 나머지 둘은 뭘 팔든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근데 뜬금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야 이거 팔면 된대 하고 팔았는데 나중에 얘가 해당이 안 돼버리면 비과세가 안 되고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 법으로. 나중에는 그런 규정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어디까지만 물어봐. 내가 기존에 집이 있는데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되면 뭘 팔아라? 기존의 종전주택을 팔면 뭔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요게 되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372페이지 2번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 뭘 팔아라? 굴곡시 돼 있죠, 밑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하나의 주택을 허용하는 것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기 공동사 이런 거 지금 보지 마세요. 그건 지금 보면 머리 아파요. 개념만 딱 보시는 거.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373페이지 3번에 직계존소 동거봉양 이런 게 나오죠. 자, 얘는 뭐냐면 자, 이거죠. 이렇게 부모님 집이 하나 있는데 뭐있다? 자식이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따로 살다가 얘가 학가를 한 거죠. 왜? 동거봉양이래. 동거봉양. 동거봉양의 뜻이 뭐예요? 같이 살면서 부양하는.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참 좋잖아. 왜?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학가에 쓰는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법의 취지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렇죠. 실제는 자식이 부모한테 지금 멀쩡히 나갔던 놈, 결혼한 놈이 나가서 같이 산다는 게 무슨 뜻이야? 지 자식을 여기다 맡기겠다는 뜻이죠. 요즘에 뉴스 보세요. 보면 부모들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자, 외손자, 손자 얘들 부양하냐고 허리 흰다니까. 지 자식은 지가 키워야지. 그거 뭐 나는 맞벌이인데. 그럼 옛날 부모들은 뭐 했는데? 일하고 다 키웠는데. 그러니까 또 집을 어떤 야근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안 두르고 옆집으로 이사 와. 지네끼리 실컷 살다가 어디 할 때만 애만 맡기는 거야. 그냥 자식이라도 얄밉죠, 그런 거. 요즘 부모들은 또 젊어가지고 싫다잖아요. 네 자식 네가 키워, 그런 거예요. 제가 찜질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찜질방을. 그래서 찜방 가면 엄마들이 찜방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그 뜨거운 거 이렇게 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 딱 멤버들이 있어. 맨날 오는 그러면 딱 들어가면 내가 딱 들어가 있고 아줌마들이 몇 명 이렇게 앉아있잖아. 그럼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남자는 나 혼자잖아요. 그러면 나를 벽돌로 봐요. 그 벽에 있는 항토벽으로 봐. 그냥 자기들끼리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럼 난 누구 그렇게 했는데 멀쩡멀쩡 어떤 좀 듣기 곤란한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줌마 한 명이 저 아저씨 있잖아. 그럼 뭐라고 아줌마가 괜찮아 오빠 아저씨. 나 진짜. 그리고 이제 그게 뜨거우니까 이제 온도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직접 차를 타야 되는 줄 알고 아줌마들이 막 배를 까. 배를 까가지고 막 여기까지 올려. 그러면 아줌마가 아이고 저기 뭐 어때? 수영장 가면 반스만 입고 다니는데 막. 진짜 내가 살 수가 없다. 막 자기들끼리 막 별 얘기 다 해요. 그럼 얘기도 남편 얘기했었고 뭐 했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야. 자기 아들이 자기 옆집으로 이사 오기로 했대. 근데 제가 오지 말라 했대요. 왜? 그러면 그 아줌마가 그런 거야. 이 새끼가 통수가 뻔한 거지. 지 살 때는 지네끼리 살다가 애 맡기고 가려고 나한테 오는 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왜 걔 애를 보냐고. 걔 애 맡기면 내가 이 좋아하는 찜질방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뭐가 있냐고. 나는 싫다겠대. 근데 애가 상관없대. 서운하든 말든지. 왜? 자기네가 키워가지고 자기네가 집도 사주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와서 지금 나한테 그걸 바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상관없다는 거야. 왜? 걔 덕볼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식 덕볼 살 거 아니라는 거야. 난 내 인생 살 거니까 싫다는 거죠. 근데 그 말 딱 하더라고. 근데 똑 부러지는 거죠. 이게 맞는 거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맨날 오던 아줌마 한 명은 이제 50몇 살인데 아들이 일찍 가가지고 애를 낳은 거야. 그리고 갑자기 결혼했어. 찐방을 못 와요. 왜? 걔 같이 살아. 능력이 없대나 능력이 없으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맨날 그 손잡으러 오냐고 매일같이 왔었거든요. 한 2년째 안 오잖아? 1년에서 애 키우니까 둘째 또 뺐대. 애 키우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거봉양이 자수진 거죠. 근데 우리 법은 얘가 취지가 동거봉양 하는 거로 집이 2개가 되었으니 이것도 뭐다? 하나를 팔면 뭐 해주겠다?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근데 잘 보세요. 얘는 자, 아까 제가 기존의 집을 다 팔아야 된다, 이제 기존의 집을. 근데 그 기존의 집이란 뜻은요, 본인 앞으로 집이 2개인 거예요.
내 앞으로 집이 원래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하나가 생겼어. 그러면 원래 있던 집을 팔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주택은 맞는데 명의가 이건 아버지 앞으로 돼 있고 이건 자식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존의 집을 팔아라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왜? 그거는 본인 명의로 두 개일 때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성립이 안 돼?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아라 이게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학가라는 거잖아. 학가를. 네. 근데 어느 집으로 학가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아버지가 자식 집을 학가할 수도 있고 네. 자식이 일을 갈 수도 있는데 법으로 예를 들면 야 부모 집을 먼저 팔아야 1주택을 봐준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만약 그랬다는데 부모 집은 40평이 둘이 사는데 여긴 18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아들 손자네 손자 4명에다가 4명 산 여기 둘이 열리가 그럼 6명이서 흥분의 가족처럼 살 부딪히며 살아라 이런 뜻이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다?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요. 대신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팔면 돼요. 5년 이내. 아무거나 5년 안에 먼저 팔면 돼요. 그러니까 부모 집을 먼저 팔아도 되고 자식 집을 먼저 팔아도 돼요. 몇 년 안에만. 5년 안에만. 근데 이게 어느 집을 먼저 팔든 옛날 정서 같으면 먼저 파는 집이 정해져 있겠지. 어느 집을 먼저 팔겠어 만약에 팔면. 그러겠지. 자식이 지집 팔라고 하겠어? 부모님 먼저 어차피 하는 거야. 부모님 집 하는 뭐라 그래? 어차피 나중에 부모님은 제가 모실 거니까 그냥 파세요 이렇게 하겠지.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죠? 팔면 안 돼. 왜요? 자기 걸 팔고 부모님 집 나중에 물려받지 않을까요? 그게 그 세가지. 요즘에 안 물려줘요 부모들이. 인터뷰한 거 보셨죠? 그 설문조사한 거. 50대 이상 부모 중에 50% 60% 이상은 자기 집이나 주택이 이런 걸 자식한테 상속 안 해주겠다 그래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 해주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택연금 받아가지고 평생 살면 되는 거죠. 그럼 나 죽을 때까지 그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 손 안 벌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럼 배우자까지 다 가거든요. 끝까지. 돈 남으면 나중에 팔아서 갚는 거죠. 죽을 때. 그러면 남으면 자식한테 상속되고 오바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뭐 내가 갖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주택연금 같은 거 들으면 딱 좋아요. 그러면 그냥 평생 그 집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 따박따박 받는 거죠. 연금처럼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난 죽으면 처리해가지고 걔들이 가져가고 남은 거 상속해 주니까 딱 좋죠. 자식 줘봐 그거. 소용없어 표도 안 나요. 그리고 걔한테 막 손 벌려야 되잖아 애들한테. 근데 돈 용돈 생활도 안 되고. 주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내가 볼 때. 그죠? 또 하나가 뭐냐 결혼했어요. 그죠? 남자가 혼인했어. 집이 2개가 된 거죠. 자 남자도 집 있고 여자도 집 있어. 좋은 케이스죠.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 여자가 남자를 무시한 거잖아. 혹시 얘가 능력이 없어서 집을 못 구할까봐 혹시나 지가 몰래 하나 집을 사가지고 가지고 얘기도 안 한 거야. 그러다가 남편이 집을 딱 샀는데 결혼하니까 뭐라 그래? 사실은 내가 집을 하나 샀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완전 좋아할 것 남자 같은데? 입장에. 근데 이 남자가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냥 이해했어. 그래 내가 그냥 이해해줄게. 마음을 곱게 쓰니까 집이 2개가 된 거죠. 남편이 마음이 넓은 거예요. 굉장히 자유상하죠. 왜? 나를 뭘로 보고 이게 지금 뭘로 보고 지금 어허 좋게 뭐가 좋아. 속으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때는 자유상하는 거지. 근데 집이 2개가 됐어요. 자 이것도 지금 뭐예요? 이게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네. 그죠? 왜? 결혼한 건데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얘도 투기 목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혼인으로 집이 2개가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그죠? 뭐라? 아무거나 먼저 팔면 돼요. 왜? 이것도 혼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학가를 어느 집으로 할지 모르잖아요. 네. 와이프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남편 집으로 갈 수도 있죠. 몇 년 안에 팔아라?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이것도 뭐 먼저 팔겠어? 남자 집을 먼저 팔겠죠. 네. 여자가 자기 집 팔겠어? 더 아이고. 좋은 데서 살겠죠. 그렇게 안 하면. 그건 한 얘기고. 만약에 와이프가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먼저 팔겠다 그러면 그 남편 참 행복한 거예요. 왜? 부인이 그 자기 거 우기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여자들은 자기 걸 안 팔라고 그러죠. 그냥 들어가면 자기 거 우기죠? 안 나오잖아, 들어가면. 여자들 주머니는 블랙홀이잖아, 블랙홀.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건 없잖아요. 그죠?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2개는 다 뭐다? 왜 이걸 해주겠어요? 딱 봐도 이건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 5년 안에, 둘 다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뭔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 얘는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고, 여기는요, 동거한 날 아니고,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그죠? 그리고 5년 안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예. 앞쪽에 373페이지 3번에 직계존속 동거분양이라고 돼 있죠? 자, 그것도 굵은 글씨만 보세요.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뭔다? 1세대 1주택을 본다. 그죠? 5년 이내 먼저 그랬고 뒤장 넘어가면 혼인도 나오죠? 자, 4번에 혼인으로 1세대 1주택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걔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얘도 5년 안에. 어느 거?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하고 6번은 문화재 주택하고 농어촌 주택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화재 주택이 있고 내가 일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이 이게 두 개씩 있는 거죠. 일반 주택이 있고 문화재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고 일정 요건한 농어촌 주택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다. 자, 그럼 둘 다 뭘 팔아나는 게요? 일반. 기간 제한 있고 없고. 없고. 그냥 끝. 세부적 읽지 마세요. 여기 가면 뭐 세부적 내용이 되게 많아요. 농어촌 주택도. 근데 그거를 물어보진 않아요. 그죠? 그것만 기억. 일반 주택과 문화 주택이 있으면 일반과 농어촌 주택, 일반 주택. 기간 제한 없다. 그거만. 그죠? 그리고 거기 5번에 굴공시 보시면 나왔잖아요. 뭘 팔아라? 일반 주택 양도한 경우 1주택. 그죠? 이렇게 되고. 오른쪽 6번도 농어촌 주택도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아라. 근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죠. 이 농어촌 주택이 막 세 개나 있어요. 뭐 상속주택, 이농주택, 기농주택 막 이래요. 기준이. 그러니까 내가 농어촌 주택을 상속을 받았다. 아니면 뭐 기농주택은 내가 시골에 농어촌에 가지고 살다가 이농해가지고 뭐요? 도시로 나온 거죠. 안 팔고 나왔어. 이런 것들이에요. 기농주택은 뭐겠어요? 내가 살다가 어디로? 시골 농촌으로 기농하겠다고 집을 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근데 그런 걸 다 물어보진 않아요. 일일이.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초에 그 기농주택 기준이 뭐 세법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하면 한도 끝도 없죠.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 뜬금없이 일반 주택과 문화 주택의 경우 이걸 사고 뭐 몇 년 안에 팔면 이런 거 나면 그런 게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기간 제한 없고 둘 다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안 읽어도 돼요. 그렇고 그 나머지 뭐 그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 쭉 있죠. 이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기본 개념만. 그죠? 여기까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주택 특례입니다. 자, 그래서 뭘 조심해라? 무조건 비과세 한다가 아니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간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최근 거기까지 하면 다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 문제집을 또 안 갖고 왔네. 선생님, 거기 문제집 좀, 거기 있는 거 좀 갖다 주세요. 안에. 들으셨나 모르겠네. 자, 일단 오늘 배운 게 비과세 파트죠? 비과세 파트. 그죠? 비과세 파트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풀고 마칠게요. 간단하죠? 비과세는. 촬영하고 계시니까. 네. 일단 문제는 좀 이따 저기 하시고 일단 요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먼저 하고 나서 이걸 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비과세가 세 가지겠죠. 세 개. 뭐 파산, 선고, 처분수도 그리고 뭐 농지의 교환과 분할 그랬습니다. 자, 농지 교환 분할 나오면 다른 건 몰라도 뭘 기억해라? 그 금액 조건이 있다겠죠?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이어야 된다.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가 이제 1세대 1주택이죠. 그러면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보유기간은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1세대는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한다. 자, 배우자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도 1세대 보는 예외가 있다. 30세 이상이거나 경력사원 있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어쩌고 길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주택, 주택 여부 판단은 공부상과 실제 용도가 따르면 사실상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이는 상시 주거 목적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콘도나 합숙수 같은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건 주택이 아니고, 부속 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밖은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봅니다. 주택의 개념에서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겸용주택은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각각, 즉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때 1주택은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있다 했죠? 일시적 2주택은 기존의 집을 사고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고 그리고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뭘 팔아라? 종전주택을 팔면 일반 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을 받아 집이 2개가 되면 마찬가지로 뭘 팔아라? 일반 주택을 팔면 된다. 이때 조심할 건 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동거봉양이나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주택과 문화재, 일반 주택과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팔면 되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하지 않아도 한글로 봐주는 규정이 나옵니다. 건설 임대주택은 임차 1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되고 그다음에 수용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 거주 상관없이 비과세인데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이주 출국 의 경우는 못 팔고 나가면 출국 1로부터 2년 이내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돼요. 부득이한 경우나 있죠. 치약상 형편, 누군 안 되고 유초중 안 되고 질병치료 그리고 근무상 형편 등은 1년 이상 거주만 하시면 뭐한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죠?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별거 없죠. 자, 이렇게 하시고 문제를 좀 풀고 마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지난번에, 어디지? 187페이지 9번은 풀었죠? 네, 풀었어요. 몇 번까지 풀었나요? 푸른 건? 여기까지 풀었어요. 뒤에, 그 뒷부분은 안 풀었죠? 11번부터는 안 풀었죠? 그죠?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11번. 장기보유는 지난주에 배운 건데, 자, 어차피 뭐. 자, 1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죠?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 누진세율 제도화해서 장기간 축되는 보유기의 양도심 일시에 실현되면 1년 말하고 조금 이런 얘기 나오면 좋은 얘기예요. 그냥 약간 뭐 난해한 얘기 나오면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냥 정의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라 했죠. 2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됩니다. 미등기 안 된다 했죠. 미등기는 다 안 됩니다. 3번 비삼용 토지도 장기보유 됩니다. 비삼용 토지 작년부터 되죠. 개정돼가지고 그리고 장기보유는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이 적용이 되죠. 5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해주죠. 장기가 원래 3년에 3%씩 해서 해주잖아요. 근데 1주택자는 8%씩 공제 중입니다. 8%씩. 그죠?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지금 현재 개정이 되려고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개정되면 또 바뀌겠죠.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답은 얘는 5번이죠? 고가주택도 뭐가 된다? 장기보유가 된다. 아주 많이 해준다. 8%, 최대 80%까지 됩니다. 그죠? 12번은 기본공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중간에 안 배운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죠? 그냥 볼게요. 1번. 당해년도에 여러 차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본공제 어떻게 한다 했어요? 토건부기 묶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묶어서.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묶어서 연 250, 그 다음에 주식 따로 250, 파생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4개 묶어서 1년에 25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제를 어떻게 준다는 거야? 먼저 파는 것부터 공제 당연하겠죠. 이번 뭐 1월 달에 팔았어요, 토지를. 그럼 걔가 250 먼저 받겠죠. 그럼 그 다음에 못 받는 거죠. 1년 치니까. 그죠? 근데 먼저 파는 애가 200 받았다. 그럼 다음에 건물 팔면 걔는 50을 많으면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공제는 어떻게 돼? 순서대로 공제하는 거죠. 먼저 파는 것부터 당연히 해주겠죠. 그치? 2번 비삼용 토지 또는 2주택 양도하는 경우도 기본공제 받을 수 없다. 틀렸죠? 왜? 기본공제는 다 돼요. 못 빼고. 미등기 빼고 다 돼. 그러니까 기본이잖아요. 특별공제는 한정돼 있지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도 안 따지고 모조리 다 받을 수 있다. 못 빼고요? 미등기 빼고. 그죠? 2번이 틀린 거네요. 3번은 뭐 감면소득금이 있는 경우는 당해 감면소득금 외의 양도소득금에서 먼저 공제다. 이거는 좀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 좀 다시면 그치? 맞는 얘기인데 그리고 4번은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고 했잖아요. 장단 여부 관계없이 양도소득이는 거주자에 대해서 일정의 공제는 인적공제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2명 이상 공동소유하잖아요. 그럼 기본공제는 따로 들어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3명이 공동명의다 그러면 세금계산할 때 어떻게 해? 각각 250씩 받아요. 인적공제니까.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어쨌든 유리한 거예요.
왜? 세금도 지분에 따라 따로따로 계산하고 공제도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장기 보유는 물건에 대해서 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은 하나인데 여러 명이 같이 공동 명의한다 해서 각각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장기는 한 번만 받아요. 근데 기본 공제는 어떻게 한다? 인적 공제니까 그 공유자 각각 다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5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당연도 양도소득 금액을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소득별이 뜻이 뭐예요? 이거죠. 토건보기, 주식 등 파생상품 이걸 소득별이라고 그래요. 각각 연 250. 그죠? 미등기는 안 되고. 그죠? 답은 뭐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럼 14번은 다음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으로 오른 것은 이 순서 외워야지 풀 수 있죠. 소득 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부여 특별공제입니다. 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 빼면 양도 차익이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부여 특별공제하면 양도 소득금액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기본공제면 과표죠. 그러니까 기본공제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마지막 공제 항목이고 장기부여는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정답이 4번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저 뒤로 가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번. 그 19번은 사실은 그 가로 안에 이게 실물 기출로 나왔던 건데 지금 아직 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가로 안에 보면 19번에 그 디귿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4분의 1. 교환한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 큰 편의 얼마? 4분의 1이야. 이렇게 4분의 1.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기역, 니은, 디귿, 가로 안에 3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확률 높이려면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고르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은 안 다치면은 디귿에 4분의 1 들어간 게 2개밖에 없잖아요. 네. 2번하고 4번이지. 뭐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어야죠. 확률이 있는 거지. 그럼 그래도 5대 5잖아. 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풀면 돼요. 그럼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얘기해요. 이런 걸.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랬죠? 자, 1번 거주 이전을 위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뭐하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금방 한 거잖아요. 2번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미니엄이나 공장 내 합숙소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얘는 아니라겠죠? 3번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이거는 지금 우리 안 배운 건데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워요. 미등기 제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라는 규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그죠? 1주택인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미등기인 경우는 얘는 등기 친 걸로 봐줘요. 그럼 걔는 뭐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3번은 나중에 배울 건데 미등기 할 때 일단 맞는 얘기고 4번 1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퇴거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 아니고. 그죠? 그 1년 근무상 형편 1년 거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보유기간 당연히 2년 미만. 얘는 1년 거주를 해야지 거주. 보유가 아니라 뭐? 거주. 그거죠 아까? 치약상형편, 질병력, 근무상형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유가 아니라 거주. 그렇죠? 혼인으로 세대 합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 몇 년 안에? 5년 이내. 어느 거? 먼저 파는 주택. 동거, 봉양, 혼인은 둘 다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뭔다?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내시면 되겠죠?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옆에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온 거 그랬죠. 1번 양도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45일 안에 분납할 수 있다. 땡 틀렸죠? 11. 1000만 원 초과 2개월이지 2개월. 이거는 누구 얘기야? 500에 45일은 재산세액이에요. 재산세액이죠.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은 토지가 허가가 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허가일이 속한 날에 받은 2월 이내에 갚여 땡 틀렸습니다. 이거는 허가가 난 후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일이 아니라 양도일이 속한 달에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나중에 제가 지난번 시간 할 때는 이 부분까지 설명 안 했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치? 이거 나중에 보시니까 일단 틀렸고 3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아까. 얘는 없다겠죠? 지방소득세 부가세 아니라겠죠? 감면세액의 농특세 20%가 부가세다 그랬잖아요.
지정 4번. 양도세는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할 수 없다. 맞죠? 분납은 되잖아. 근데 물납은 안 돼. 답이 4번이죠.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 그죠? 5번은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해야 된다. 땡 틀렸죠? 해야 된다 했잖아. 세금은 안 내도 신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죠? 답은 뭐 4번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26번을 한번 볼까요? 26번. 이거 만나보세요. 이게 옛날에 기출로 나온 건데 이것도. 소득세법상 거주자 개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2018년 10월 24일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표 예자가 빠지네요. 예정신고 및 관할 관청 오른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2018년 10월 24일을 팔았대요. 그러면 예정신고 기한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신고해야 되냐 그런 얘기죠.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예요? 11일까 12월 31일이에요. 그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12월 31일이죠. 그런데 2번하고 4번이 12월 31일이죠? 네. 그럼 어떤 거예요? 4번. 납세지는 어디야? 그쵸, 4번이죠. 양도인 주지.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국세는 사람. 네. 그러면 양도한 사람이 세금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가면 되죠. 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지금 다 맞히고 못 맞히고를 떠나서 그냥 지문상으로 금방 들었던 것들은 별 얘기 아니잖아요. 뭐 그게 아니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르는 거야?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내용이 난해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기억은 어차피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복 오래 하느냐 그 차이지 내용상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어려워서 문제 풀기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일반적인 문제들이에요. 실제 시험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면 세법은 10개는 무조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죠? 반복하면 돼요. 앞으로 문제 엄청 풀어요. 나중에 후반전에는. 지금이니까 그러지 뒤에 7, 8, 90은 문제만 풀잖아요. 마지막에 7, 8, 90 이론 6월 때까지 하고 그럼 뭐 4개월 내내 문제 풉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풀고 가서 시험 봤는데 그 푸는 게 나왔는데 그걸 못 맞추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별거 없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아마 남는 시간에는 민법을 아마 선생님 하실 거예요. 그죠? 민법 때문에 세법은 3주, 3주에서 6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남은 기간은 민법이나 뭐 기타 보강할 거니까 휴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1차 과목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민법개론을 미리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지금 열심히 해놔야 돼요. 민법개론을. 동강만 들으세요. 그냥 동강만. 제가 말했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들어. 그냥 들다 보면 언젠가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빨리 오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